안녕하십니까. 어유 며칠째 계속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오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지 간에 요즘에 집에다 방콕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하여튼 날씨가 계속 추우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은 우리 장면 공부하러 오시는 남자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좀 이렇게 코믹하고 좀 말도 이렇게 잘하고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가는데 항상 미용실로 간대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했더니 그 원장님이 굉장히 인상이 좋대요. 항상 웃는 얼굴인데 말은 잘 안 는대요. 물론 요즘에 이제 마스크 쓰니까 가능하면 말을 좀 잘 자제하는 편인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중년인데 쉬운 5살인가? 쉬운 5살. 근데 가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처음에 이제 말을 해도 이제 대꾸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나갖고 이제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고마운 게 뭐냐면 광고를 하고 다니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조금만 올라가시면 여기 철학관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그 원장 선생님이 이 사주를 분석 잘해 주시니까 한번 조금 시간 났을 때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제 추웠잖아요. 어제 그때 한 5시쯤 됐나? 그때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정말 인상이 좋더라고요. 네. 그 웃는 모습 있잖아요, 항상.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웃는 상이 여자들한테는요, 나이 먹을 때까지 굉장히 그게 상당히 인상이 좋게 밝혀요. 처음에 보는데도 웃는 인상이 어떤 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몇 번 본 사람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사무적인 일을 해서 나 사주 보러 왔는데요. 뭐 이런 식 말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들어오면서도 항상 이렇게 웃는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왔을 때 어제 첫 인상이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또 그냥 이렇게 그냥 말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디 배우신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받은 겁니까? 했더니 엄마가 그렇게 웃는 이 모습이 굉장히 예뻤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참 어머님한테 고마운 걸 많이 이렇게 고마운 표시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 왜냐면 그게 얼마나 정말 큰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편안함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신게 만들어주잖아요. 인상을 쓰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 웃고 사는 게. 그래서 저도 오늘 웃고 하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사주가 오셨는데 이제 미용실을 오래 했더라고. 그래서 지금 35년째인가? 36년째 그렇게 됐나 봐.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머리를 잘 만지는 원장님 밑에 가서 이제 정말 도제라고 그러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을 배우는 거. 근데 워낙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그 원장님이 자세히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많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원장님도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 처음에 갔을 때 그때 웃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웃는 모습을 보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끔 내가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웃음입니다. 웃음이 나를 살려준다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배웠는데 딸도 이제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추천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딸까지 그 모습이 거의 이렇게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엄마, 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딸도 미용을 배워서 이제 지금 33살? 하여튼 일찍 결혼해서 딸 하나 낳고 이제 바쁘니까. 근데 여기 사주에 보면 식신상관, 우리가 보통 식신상관이 이제 자식이라고 보는데 여자 사주에서는
근데 식상은행이 없어요. 없는데 없다고 자식을 둘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자식을 대하는 그런 자체가 조금은 어떻게 돼?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애착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딸이 나름대로 엄마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아니 나도 엄마 나도 미용 배워서 나도 내가 독립해서 내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미용 전문적으로 하는 또 이렇게 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딸은 이제 독립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너무 홀가분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집에 이제 부부만 있잖아요. 이제 남편하고. 자, 그런데 이 사주가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 구조야.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이제 한번 봐달라고 올라온 건데, 제가 요걸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적어놨으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기우년, 정묘월, 신사일, 정이후, 시에 태어났는데, 이 사주의 특징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주인공이잖아요. 금이 하나, 둘,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근데 요 사가 요렇게 만나면은 이제 반합이 돼요. 그러니까 사가 뭘로 바뀌냐면 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견겁제가 강하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남녀 불문하고 자존심하고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경우는. 기본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금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정화, 사화, 정화 이렇게 했는데, 요 자체가 이 주인공을 감싸게 있는 불기운인데, 이게 뭐냐면 관이라고 그래서 정관, 요거 평관이라고 그래요. 요렇게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남편. 이런 경우는 이 일주에 보면 이게 구조가 잘 되어 있죠. 구성이. 자, 이게 주인공이고 여기 이제 배우자인데, 이게 정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남편 자리에 이 불이 꾸준하게 불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의돼 가지고 이게 금기운으로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관은 나한테 어떻게 돼요? 연이 좀 약하다고. 자,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이렇게 별로 정이 이렇게 안 들 수도 있다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평관은 뭐냐면, 어찌 보면 재밌는 남자들이야, 이런 남들. 이건 정관이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결혼했을 때 남편, 그냥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건 없어요. 이 정관들인데. 근데 이 자체가 또 이렇게 이 금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렇게 평관만 남아있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주인공이 정평관이 같이 있는 걸 우리가 관살혼잡이라고 해요. 관살혼잡.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일부정사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 옆에 애인이 둘이 있고 여기 남편이라고 가정했을 때, 남편이 아무리 잘생겨 있고 능력 있고 뭐 모든 면에서 뛰어난다 하더라도 계속 보면은 사람이 보면 어떻게 돼요? 때로 시간이 지나면 좀 덤덤하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권태 비슷하게 어떤 별로 이렇게 자꾸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주인공이 왜 그 짜증 같은 게 그런 가능하냐면, 농후하냐면, 이게 신금인데 여기 현침살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예민해요. 이 주인공이 예민한 상태다 보니까 여기 현장에서 이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는데 굉장히 요게 손재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묘가 을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식진상관을 보통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말로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노래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이것도 다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니까 식신상관인데, 여기서는 이 재주야. 이 재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손님들이 오는 것도 이제, 자, 일단 머리를 원하는 대로 잘 깎아주니까 일단 마음에 들으니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남자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이게 지금 신금이라고 해서 이게 미인을 나타내요. 일간에 신이 있을 경우가 대개 이제 미인, 미남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좀 까칠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금이나 정화나 무토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미녀, 미남이라고 보면 맞아요. 거의 맞아. 이렇게 하면 틀림. 그러니까 이제 미인인데 미인에다가 실질적으로 이 내가 원하는 형으로 머리를 이렇게 잘 깎아주니까 이제 오는 이게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장 큰 무기는 뭐냐?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눈웃음을 이렇게 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손님을 극대히 아주 뭐랄까 정말 아무리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남자들한테는 어떤 매력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오신 분도 거길 가는 거야. 몇 년째 다니고 있대요. 거기 샤워시간. 그러니까 왜냐면 가면은 사람이 또 이렇게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말 붙이고 싶고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지. 그런데 여기 말을 잘 안 하니까 그게 궁금한 거야 또. 그리고 항상 어떠냐. 우리 영화 예고편처럼 항상 그 웃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너무 또 신기하게 느끼는 거야. 이 원장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또 음팔통이라고 그래서 자, 이 사주가 8글자가 다 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또 여자잖아. 여자도 음이죠. 이렇게 된 음양 조화는 깨져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게 좀 내향적이에요. 내향적. 그리고 이렇게 좀 조용하고 그 다음에 뭐 세밀하고 꼼꼼하고 그 다음에 뭐 정적이고 이런 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화가 없을 때는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여자가 그러니까 음팔통이 되면은 조심해야 될 게 그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경우. 화가 없을 때. 지금 무슨 얘기냐고. 지금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서 며칠 동안 해가 제대로 이렇게 물론 겨울이니까 여름처럼 이렇게 강렬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햇볕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되면 사람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지하 산다든지 지하에서 오래 일한다든지 지하철에 기관사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햇빛을 못 보면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당연히 있어서 음팔통이라도 근데 어쨌든 간에 음팔통으로 되어 있으면서 미용사를 한다. 미용사를 한다는 게 또 관련된 게 뭐냐면 이 금이 발달되어 있다는 이 금이 뭐 쇠를 나타내는 거죠. 대표적인 게 가위하고 미용실에서 쓸 수 있는 거 지금은 내가 그 도구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어머니가 따라가 보면 이렇게 불 위에다가 집게 비슷하게 이렇게 틀어갖고 근데 파마할 때 이제 그렇게 쓸 경우 보면 그 집게가 있죠. 그것도 쇠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쇠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예리한 쇠예요. 이렇게 요 신금 요것도 여기에 보면 지장간에 경신 붙어 있고 그러니까 다 요게 다 보석같이 빛나는 작으면서도 예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굉장히 세밀해. 그러니까 요게 이 본인한테는 물상으로 봐도 이렇게 잘 맞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걸 하면서도 이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유는 요 천재줄 나타내는 묘도 있고 이 신금 이 현침살이라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죠. 그러니까 예리하고 예민하고 그다음에 그 아주 꼼꼼해. 그러니까 언제 가든지 간에 처음에 봤을 때 그 모습이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은 항상 어떻게 돼요? 그리고 가면은 반갑다고 자꾸 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짜증나, 그죠? 그냥 이렇게 눈웃음 쳐주고 웃는 얼굴 대해주면 되지 바쁜데 뭐 자꾸 얘기할 수 있는 그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질리지 않게 꾸준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손님을 대하니까 물론 이제 웃음이 있고 그런 항상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좀 신기할 정도로 사람이 궁금하게 만들잖아.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웃기만 하면은
근데 이게 상당히 또 고집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세 개나 있잖아요. 비견이.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돼? 금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비견이 이게 굉장히 비겁이 강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고집하고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아마 집에서는 이게 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남자분이 이렇게 본인 와이프하고 이렇게 같이 집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활하면서 말다툼도 심할 수도 있어요. 이 구조로 봐서는. 그러니까 음팔동 그렇거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도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도화. 이 도화가 뭔지 아시죠? 복숭아꽃이잖아. 복숭아꽃. 그 우리가 그러니까 봄 기운이 젊었을 때 봄에 태어난 사람들 혹은 젊은 사람이 우리가 인생 삶의 과정으로 보면 봄이라고 보잖아요. 나이 좀 먹으면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나이 좀 노년으로 가면서 가을, 겨울로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도화가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상적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음팔통이 아니고 양이 좀 많았으면 아마 이렇게 어디 이렇게 정적으로 이렇게 한 군데에서 일을 계속 꾸준히 오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연예인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양적인 기운이 많고 도화가 발달되어 있으면 자꾸 나를 어딘가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음적으로 되어 있게 그나마 도화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서 매력적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어떤 대중적인 어떤 무대에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나름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자기를 이렇게 손님들 고객들한테 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건 왜냐면 이게 이 도화 때문에 이성적인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미용사를 하는데 여기서 식신상관이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말을 잘 안 듣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식상은 뭐냐면 이게 재주. 내가 재주를 이렇게 이렇게 내 행위가 이런 솜씨고요, 여기는요. 손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잘 안 해도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식신상관이 지금 없잖아요, 여기. 여기 식신상관이 없잖아요, 이 수가. 근데 여자한테 이 수가 없어도요,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그게 남자보다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자, 이제 그리고 직장 생활은 직장이 관이 이렇게 많으면은 우리가 직업 전변이 심하다 그래. 여기 갔다가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다른 데 옮겨서 또 1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주인공은 어느 한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는 자기 자영업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비견겁제가 강해져가지고요, 고집 있고 자존심 강하면은 어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큰 직장 생활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일이니까 이거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직장보다는 자영업하는 게 맞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정관은 얘기했지만 요게 조금 약간 지금 제가 자 엄마 왜 날 이렇게 낳으셨나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이게 어쩌면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모를 수도 있어. 왜? 항상 나한테 좋은 게 이렇게 주어져 있어도 그 달란트가 내가 잘 쓰면서도 그 고마움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인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내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양이 있어서 양하고 이 도화 이런 게 많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어디 앉아 있는 걸 잘 못하거든. 한 자리에 있는 걸. 그런데 이게 응팔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견디고 있는데 이 도화가 발달되고 그러면 내가 자꾸 어디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즉 나를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제 그런 걸 못하니까 좀 불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사주가 좋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달란트를 쓸 수가 있잖아. 내 재주를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거기다가 이렇게 도화가 있다는 거는 고객한테 이상적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 뭐 이게 물론 남자도 그래서 많이 올 수 있지만 여성분도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님이 굉장히 많다 여기요. 가면 항상. 그러니까 그 본인한테 주은 달란트를 자기가 잘 쓸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고생하면서 썼으면 그게 고마움은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워낙 이 재주를 가지고 있는
솜씨를 이렇게 잘 발휘하다 보니까 쭉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이렇게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나한테 주어진 그 달란트를 내가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마움은 이렇게 뼈저리게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생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나름대로 자영업을 해서 이제 안정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미용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조그만 그 미용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지나다 이제 관심 있게 보면은 미용실에 손님이 많이 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원장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죠. 그렇게 뭐 하는 사람들이. 물론 내가 그렇게 대해주니까 고객들이 찾아오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좀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경우에요, 요런 경우. 여기 이제 정관일 때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아주 전형적인 이게 이제 우리 여사주에서는 이게 이제 남편이거든. 근데 이 남편이 이렇게 약간 변심을 하게 된다는 게 이렇게 만나서. 이게 금으로 변해요. 그러면 내가 또 고집은 더 강해지겠죠. 배우자 자리에 정관, 즉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역할을 뭘로 바뀌어버린다? 여기서 이 여자를 보면 여기 여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자체가 이게 금이 돼버리니까 이게 간여지동으로 돼버리죠. 천간하고 지지가 같아지잖아. 금으로. 이렇게 되면 이 고집이 최극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간여지동은 일반적으로 부부인연이 안 좋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런 영향을 미치겠죠, 여기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지금 일에 열중하고 모의고 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내 생각에는 이 남편하고의 어떤 가정생활 하는데, 좀 무덤덤하시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또 여기에 애인이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 주인공 옆에. 그러니까 애인은 어떻게 돼? 매일 보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게 꼭 애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게 아니더라도 이것도 어떤 이건 정관이고 편관이 일반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애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남편이 만약에 이 남편이 정관이 없고 편관만 있을 때는, 이게 남편이 편관만 있을 때 그 편관이 남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정관은 굉장히 아주 그야말로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조직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재미는 없어. 그 대신 책임과 의무를 잘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는 그런 힘은 있어요. 정관이. 근데 재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속 썩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난 정말 우리 남편이 술 먹고 나중에 그다음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내 속을 썩이지만 않으면 난 정말 좋겠다 이런 사람도 많은데, 이런 사람은 또 그런 건 없어요. 속 썩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주인공이 볼 때는 지루하다는 거야. 이렇게 생활이. 결혼 생활이. 뭐 재미가 어떻게 재밌을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편관이 들어오면은, 편관은 돈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있으면 막 써버려. 그때는 이제 그 여자분들 좋아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일날인데 오늘 백화점 가자, 내가 멋있는 옷을 한번 사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야. 정관은 그렇게 선뜻하지 않아. 조그만 거 선물이라고 들고 오는데 그게 이렇게 돈을 아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딱 보여. 그러니까 시원시원한 맛은 없다는 거야, 정관. 그런데 안정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요 자리가 이게 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의되면서. 이게 삼합이 사유 축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삼합이 완성되는데 이건 사유까지. 이거 왕지, 이건 지금 생지잖아. 요렇게 만나면 얘가 불이 금 역할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금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분명히 아마 고집은 대단히 강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와이프가 돈도 벌고 있겠다. 그리고 이 사주, 이 구조가 아니더라도 일단 직장, 그러니까 내가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요, 누구든지 자신감도 생기고 좀 약간 좀 거만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럼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남자라도 움츠리게 되죠. 존심 상하고. 근데 여기는 지금 존심 상할 일 없잖아. 내 일을 꾸준하게 하고 영원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본인이 기본적으로 인상도 좋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손재주가 좋으니까 고객에 맞게끔 항상 고객 만족을 어떻게 돼요?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기한테 달란트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내가 불편한 거, 내가 단점이 돼 있는 그런 거를 한두 개 가지고도 어떻게 돼? 자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게 정말 어머님한테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그것도 이렇게 계속 어머니 살아계시고 그러면요 고마운지 안 고마운지 그 잘 몰라. 그러니까 어머님이 돌아가 보시면 아유 그때가 나 조금 더 잘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주로 봐서는 사주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고 그것도 특히 또 이제 본인이 글을 쓸 수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네. 지금 본인이 바빠가지고 이렇게 내가 차 한잔 먹으러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지라도 항상 문 열어놨는데 손님이 없어서 하루 종일 커피 끓여 먹고 있으면 그게 그게 행복한 삶이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야 이 사주가 그래서 나가 우리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 여기를 자꾸 항상 재밌는 얘기를 해 와서 그 원장 선생님이 정말 멋쟁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 도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화. 그리고 이 현침살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여기 보면요. 이 난하고 조하다는 난이라는 건 내가 잘 살아보고 일반적으로 잘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일정 부분 이상 일정한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잘 어울리고 저건데 이걸 벗어나질 않아. 이 습이 많으면은 내가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도 이게 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좀 끊고 맺는 그런 맛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뭐랄까 잘 사람하고 잘 어울리면서도 자기가 정해진 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특히 이렇게 사람한테 배신당한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철저합니다. 이런 경우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따뜻하고 이렇게 참 허름없이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서로 사귀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사귀어 보면 어떻게 돼? 저분은 저 이상은 더 이상은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완벽한 사람이야. 특히 이 현침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우리가 하는 얘기가 까칠해. 까칠한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머님이 나한테 준 그 정말 웃는 삶 얼굴이 웃는 삶. 네.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다는 거는요 그건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것도 딸아이도 그렇다면서 따님도. 그러니까 거기는 할머니 덕, 어머니 덕도 있고 본인한테는 어머니가 그렇게 항상 아주 그러니까 웃는 상이 나이 드셔도요 그건 변치 않아. 자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이렇게 보통 지금은 어떻게 몰라도 그게 나왔을 때 그분들이 70 먹었을 때 모습이 미스 코리아 때 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미적인 아름다움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런데 웃음은 70, 90, 100살이 되더라도 할머니 웃는 모습 한번 가만히 연상해 보세요. 예, 정말 너무 편안하고 그 웃는 모습이 우리가 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항상 갈 때마다 사진 찍는 것처럼 입 딱 다물고 그냥 형식적인 말로 왔어? 한마디 하고 나서 아무 얘기 안 해봐봐. 그럼 말은 안 하더라도 이 얼굴로 너를 반긴다는 표정이 바로 이게 웃음이에요, 웃음. 그 웃음이 나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보통. 그리고 웃음은 적을 만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 샵에 그 많은 고객이 올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달란트냐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항상 고마워하셔야 돼. 그러니까 해서 조금 불평불만이 있다고 해서 엄마가 나를 왜 이렇게 낳는지 몰라 이런 얘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날씨가 추우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